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24강에서는 목표나 계획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불교적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5강에서는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경영학이나 경제학이 돈을 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에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일아함경에 보면 만일 소치는 사람이 11가지 법을 성취하면 그 소를 보호하고 때를 잃지 않아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소치는 사람으로서 그 형체를 알고 그 모양을 분별하며 억눌러야 할 때는 억누르고 그 상처를 쌓아주며 때를 따라 연기를 피워주고 좋은 밭의 풀에 무성한 곳을 알며 건너기에 요긴한 곳을 알고 그 소를 사랑하며 적당한 때를 분별하고 그 성품과 행실을 알며 젖을 짤 때에는 남겨둘 줄을 알고 또 때를 따라 부릴 만한 놈을 보호할 줄 아는 것이니 소를 먹이되 방일하지 않으면 그 주인은 큰 복을 얻으리. 6마리 소가 6년 동안에 자꾸 붓고 불어 60마리 소 되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사업이 번창하려면 경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전의 구절입니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 보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어 영혼을 가졌다고 합니다. 21세기의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돈 버는 방법과 영혼을 교환하자고 유혹할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이고 전부인 세상입니다. 각 대학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거의 70 내지 80%의 학생들이 경영학과를 지원합니다. 경제학과 지원이 20%쯤 된다고 하니 돈과 관련되는 두 학과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과연 경영학을 공부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경영학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하려면 경영학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로서 미국 경영대학원에서 MBA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조금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은 어떻게 하면 기업에게 돈을 벌어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경영학과 졸업생은 기업의 직원으로서 취업하는데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내보내집니다. 취업해서 열심히 기업에 돈은 벌어주지만 막상 자기가 배운 경영학 지식으로 개인의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물론 경영학에 개인의 돈 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수업은 오직 기업의 돈벌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어떻게 개인의 돈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면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사실 경영학이 기업의 돈벌이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아직도 기업의 돈벌이에는 경영학 외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의 하나인 능력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능력이란 남이 갖지 못하거나 남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능력, 쉽게 습득할 수 없는 능력,
독학으로 얻기 힘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문과에서 로스쿨,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정도가 전문성의 상징이지만 이런 직업을 갖지 않아도 부지런하거나 창의력이 있으면 사실 남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문과, 이과를 놓고 고민하는 수험생이라면 저는 먼저 부지런하거나 창의력이 있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경영학은 상당 부분 전문 지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경영학 쪽에서 회계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회계사가 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영학과 졸업생이 회계학을 많이 수강하지도 않고 그저 학점만 따고 졸업하니 막상 회계부서에 배치받아도 회계학 지식이 부족해서 몰래 야간에 회계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업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경영학 지식은 신입사원을 하루 8시간 몇 달 집중 훈련하면 충분히 습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전문 지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유용한 기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영학에서 이러한 유용한 기술의 영역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은 교양 정도의 어떤 상식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나드 쇼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가르친다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경영학과 교수들은 돈벌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의 돈 관리에 경영학만큼 유용한 학문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할지라도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경영학을 배우려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은 상당 부분 어떤 교양의 측면이 있고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유용한 기술의 측면이 많지만 신입사원을 하루 8시간 몇 달 집중 훈련하면 습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이지 이과 전공처럼 대단한 전문성이 있는 학문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경영학은 우리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도움이 얼마만큼 되는가 여기에는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여를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 벌고 싶다 해가지고 경영학을 배운다면 약간 실망할 것입니다. 도움은 되지만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운동팀의 코치들은 대부분 과거 유명 선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야구팀, 농구팀의 코치들은 유명 선수가 아닌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선수로서는 별다른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가르치는데 뛰어난, 팀을 관리하는데 뛰어난 경영자인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돈을 벌고 싶다, 즉 내가 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할 때 누구의 조언을 얻을까 해서 부자의 조언이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르친다거나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것은 경영학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또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돈을 많이 벌어야만 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돈 버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페더럴 익스프레스 창업자는 학교 시절에
페더럴 익스프레스 아이디어를 기말 보고서로 제출했는데 C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점점 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창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식의 습득과 실천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아직도 상당 부분 들어맞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지식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IT 시대, 인공지능, 로봇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알지 못하고 사업에 성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학을 배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했듯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생각보다는 실망하게 됩니다. 앞에서 부자에게 돈 버는 비결을 물어본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운동을 잘했다고 운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국 운동팀의 코치 사례를 보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부자에게 돈 버는 비결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부자는 어쩌면 냉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려고 할지도 모르고요. 사후에 합리화를 한다거나 또 해석하는데 오류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의 성공 요인을 지나치게 크게 본다든가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남이 냉정하게 그 사람의 사례를 분석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멘토라는 사람의 회고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저는 멘토라는 사람의 회고도 얼마나 믿어야 할까 약간 의문을 갖습니다. 부자에게 돈 버는 비결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사후 합리화, 오류, 하나의 요인을 더 크게 본다든가 자기 중심적 해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나 멘토라는 사람의 회고보다는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돈에 대한 전문가가 부자에게 질문을 하고 부자의 사례, 행동,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며 이것이 보통 사람이 돈 버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영학이 돈 버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경영학이 돈 버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돈 버는데 필요한 4가지 요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돈 버는데 필요한 4가지 요인은 첫째 능력이었고요. 근면, 그리고 모험, 그리고 행운이었습니다. 첫째 능력을 한번 볼까요? 경영학이 사람의 능력을 얼마만큼 향상시켜 줄 거예요? 별로 향상시켜 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근면하게 만들까요? 글쎄요.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험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경영학이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학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데,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그 요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돈 벌기에는 별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돈 관리에는 제법 도움이 되고 또 기업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학이 돈 버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경영학으로 예측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역을 행운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교육의 중요성을 경전 곳곳에서 주장하셨습니다. 벼력 자바함경은 온갖 기술을 먼저 배우고 다음에
온갖 재물과 보물 모으되 라고 설합니다. 부처님은 최고로 축복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이 배우고 기술을 몸에 익히며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중화함경은 처음에는 먼저 기술을 배워라. 그 다음에는 재물을 구하고 라고 설합니다. 중화함경은 또 마땅히 먼저 기회를 익히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으리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전에서는 기술과 기회라는 두 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술과 기회는 경영학에 해당할까요? 한경 비즈니스의 100대 기업 CEO의 전공을 보면 23명이 경영학 전공자입니다. 23%라면 상당히 낮은 비율입니다. 즉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CEO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문 경영인에 관한 통계이므로 창업자의 경우엔 더욱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서조차 경영학 전공자의 비율이 이 정도라면 창업자의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을 것입니다. 재벌 기업의 2세, 3세들은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창업자가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경영학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경영학을 배워야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는 됩니다. 언젠가 경영학과 교수들이 모인 어떤 모임에서 경영학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울 소재 몇 개의 경영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영학과가 위기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영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업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영학의 전문성이 회계학, 금융공학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별로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학이 취업에서 경쟁력 있는 스펙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류대학 학벌이 더 경쟁력 있는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경영학은 학부 4년 동안 전공하지 않아도 기업에 취업하여 몇 달간 집중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전공 분야입니다. 회계사가 되고 싶거나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모를까 기업에서 일할 때 필요한 경영학 지식의 습득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영학 전공 여부보다는 명문대학 출신을 더 선호하는지도 모릅니다. 경영학의 상당 부분은 상식과 부합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과 전공이 창업이나 승진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과 출신의 CEO가 절반을 넘습니다. 한국도 이과 출신 경영자가 약진하고 있기에 미래에는 과반수를 훨씬 넘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하는 업무는 고도의 경영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인내심, 열정, 판단력, 인간관계 능력, 창의성, 도덕성, 신뢰 등의 인간적인 자질입니다. 삼성은 스펙과 학벌은 좋으나 헝그리 정신과 창의력이 부족한 지원자가 많다고 하면서 지방대 출신을 35% 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업은 학벌, 스펙, 성적, 부모의 배경을 점점 덜 고려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벌, 스펙, 성적, 부모의 배경이 기업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 비중이 적다라는 것을 기업이 점점 더 알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성실성, 모험성, 적극성, 창의력 등을 더욱 중요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루라도 빨리 스펙하는 스펙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자질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앞에서 어설픈 지식 조금 있다고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학부가 이공계인 MBA 졸업생을 테크 메이저라고 부르고 학부가 문과인 MBA 졸업생을 비테크 메이저라고 하는데 테크 메이저의 평균 봉급이 더 높습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과를 더 많이 진학하며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과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공학을 전공한 기술 인재들이 경영진에 대거 진입하는 현상은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회사는 전자공학 전공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자동차 회사는 기계공학 전공자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경영학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영학을 계속 배우기는 하지만 경영학은 상대적으로 아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상식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은 경영학 전공자가 쉽게 배우지 못하지만 경영학은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 전공자가 쉽게 배웁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신흥 상공업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농업 사회에서 도시가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도시에서 필요로 한 건축 인테리어 업자가 고소득자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각종 기구와 도구의 제작도 이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기에 경전에 나타난 기술이나 기회는 대부분 이과적 기술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문과 전공인 경영학의 세부 전공인 회계학이나 재무관리 등도 이러한 기술이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에 나타나는 기술이나 기회는 쉽게 습득하기 어려운 것,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것, 독하기 어려운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코딩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문과의 시대는 가고 이과의 시대가 왔다고 말할 정도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경영학이 분명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몇 개월의 집중 훈련으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과적 기술은 단 몇 개월의 훈련으로 쉽게 습득할 수 없기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문과 출신들도 빅데이터 분석 능력, 컴퓨터 코딩 능력, 통계 지식 등 이과적 기술을 반드시 습득해야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 시절에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평생 기술을 배워야 인공지능에 의해 도태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기술과 기회는 남이 쉽게 습득하지 못하는 능력, 남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능력, 독학으로 얻기 어려운 능력으로 이해해야 하며 주로 이과 전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문과 전공 중에서도 경영학의 회계학이나 재무관리 등은 이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코딩 능력은 당연히 경전에서 언급한 기술과 기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돈을 벌고 싶다면 남이 쉽게 습득할 수 없는, 남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학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면 물론이고 인내력, 열정, 판단력, 인간관계 능력, 창의성, 도덕성, 신뢰 등 인간적 자질도 뛰어나야만 합니다. 경영학을 배운다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25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